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14.5절에 이제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인 바이트 스트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바이트 단위는 역시 바이트 단위, 8비트 바이트 값의 단위로 입출력을 주로 하고요. 주로 이 바이트 스트림 클래스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바에서는. 그죠? 입출력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클래스를 일단 한번 살펴보죠. 역시 제일 위에 input string 클래스와 output string 클래스가 이렇게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input string과 output string. 네, 이것도 역시 추상 클래스예요. 그다음에 이것의 하위 클래스로서 file input string과 file output string 역시 파일에다가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을 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filter input과 filter output string이라고 하는 요 필터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클래스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bject input과 object output 이것도 역시 많이 사용되는 클래스예요. 어떤 객체 단위로 입출력을 할 수 없느냐? 그래서 객체의 직렬화와 연관된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클래스가 있어요.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buffered input과 buffered output 이것도 역시 뭐겠어요? 파일에 입출력을 할 때 버퍼 단위로 할 거다, 버퍼 단위로 할 거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인풋과 데이터 아웃풋 자바의 기본 자료용 데이터들을 입출력하기 위한 클래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ystem.out이 이용을 하는 print stream이라고 하는 이러한 클래스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클래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장 위의 클래스인 output string 클래스와 input string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서 바이트 스트림의 입출력에 필요로 되는 다양한 메소드를 제공하는 추상 클래스들이다.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로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는 바이트 스트림을 출력하는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연관된 메소드는 역시 close, 역시 뭐 스트림을 닫는 거죠. flush, 역시 버퍼에 남아 있는 모든 것을 출력하는 거고. write integer i 그랬어요. write integer i. 그러니까 8비트만 출력인데 인테저 값을 줬으니까 정수 i의 하위 8비트. 그죠? 정수 i의 하위 8비트를 출력하는 그러한 메소드다. 역시 write 메소드가 오버로딩 되어 있죠. write 메소드 오버로딩 되어 있고 바이트 단위, 바이트는 8비트. 그죠? 8비트의 배열이죠. 그러니까 그 버퍼라고 하는 것은 8비트 데이터가 쭉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 데이터를 버퍼의 내용을 출력하는 그러한 메소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nput stream 클래스, 바이트 스트림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이러한 클래스일 텐데 이때 메소드는 available, 현재 읽기 가능한 바이트 수, 현재 스트림에서 읽기 가능한 바이트 수가 몇 개냐 이걸 발언하고요. close, 입력 스트림을 닫죠. read는 역시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한 바이트를 읽어서 인테저 값으로 반환한다 그래서 8비트를 읽어서 32비트 값으로 나머지는 0을 붙이겠죠. 더 이상 읽을 값이 없을 경우에 역시 -1을 반환하겠다. read 역시 바이트 배열을 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바이트 값을 읽어서 이 배열에 차곡차곡 쌓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퍼의 크기만큼을 읽어드려서 버퍼 배열에 저장하고 읽은 바이트 수, 그 버퍼에서 몇 개를 읽어드리느냐 그것을 return합니다. 그죠? 반환하는 메소드. read 메소드 역시 buffer, offset, number of bytes 뻔하죠? 배열의 요 위치부터 요 개수만큼 그죠? skip은 non-byte로 지정된 바이트를 스킵하고 그 다음부터 읽기 위해서 그러한 메소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킵은 몇 개를 건너뛰어라. 자, 그게 input string과 output string 클래스고 그것의 밑에 있는 하위 클래스인 file input과 file output 그죠? file output과 file input 이것은 파일의 바이트 값을 입출력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file output string class. 그래서 output string class로부터 상속된 클래스. 그래서 바이트 스트림을 파일에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생성자는 역시 파일의 이름을 역시 줘야 되겠죠? append 무슨 뜻인지 알겠죠? 파일 객체. 그죠? 자, 이제 이런 거는 다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file output string class는 파일의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클래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 데이터로부터,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바이트 값으로 읽어드리는, 그죠? 그래서 바이트 스트림을 파일로부터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역시 파일 패스, 역시 똑같은 걸 주겠죠? 똑같은 걸 주겠죠. 자, 파일 단위로 파일에다가 바이트 값을, 즉, write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바이트 값을, 요 파일 아웃풋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는 어떻게 해요? 파일에다가 바이트 값을 입출력을 하고, 파일로부터 이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하면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이러한 클래스의 역할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고 역시 이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자, 2의 8승 즉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이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자 file output stream FOS new file output stream 역시 파일 이름을 주었죠.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줘도 되겠죠. 거기에다가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1, 2, 3, 4까지네. FOS write 인테자 값. 인테자의 하위 8비트를 write 한다 그랬어. FOS close. 자, 지정된 파일명으로 저 바이트 스트림 파일을 생성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뭘 테스트 해볼까요? 이걸 한 50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2의 8승이 얼마야? 510입니까? 256입니까? 그 이상이 되는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상이 되는 값은? 그 이상이 되는 값은 9번째 비트는 날려버리니까 8번째 비트까지만 사용을 하니까 0부터 255까지만 계속 반복이 되겠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걸 500이나 5000으로 바꾸세요. 그죠? 그래서 출력한 다음에 그 파일을 한번 보세요. 속의 내용을. 그죠? 한번 볼까요? 보자. 자꾸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여기에서 이게 왜 안 돼? 예, 여기에서 자 이게 바로 뭡니까? file of stream demo.java file of stream demo file of stream demo 이 프로그램이죠. 자 이것을 500으로 바꿔볼까요? 500으로 바꾸고 파일 저장한 다음에 컨트롤 1을 눌러서 컴파일을 합니다. 그렇죠? 자, 컴파일을 하면 이게 컴파일이 되겠죠? 그럼 실행시킬 때 파일의 이름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왜 컴파일이 이렇게 늦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자, 이렇게 컴파일을 한 다음에 역시 읽어드리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읽어드리는 프로그램 335페이지에 역시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읽어서 그놈을 찍어봤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컴파일이 끝났죠. 자, 컨트롤 2 해가지고 이번에는 AA.txt에다 집어넣어 보죠. 그래서 확인하고 AA.txt에 저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놈을 새로 고침하면 AA.txt가 와 있겠죠. 자, 이놈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봤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죠? 바이트 단위를 바이트 단위를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죠? 바이트 단위를 보니까 그러면 이걸로 보지 말고 도스에서 봐볼까요? 그래서 봐라. 바이트 단위로 됐으니까 저게 보일 리가 없나요? 선생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요? 그래서 봐. 문서 설정 다시 읽어서 보면 되는데 일단 바이트 단위니까 도스가 어디 갔지? 그래서 봐라. 프로그램 ms-dos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 아까 그게 디렉토리가 어디죠? 그래서 봐. 여기가 D죠. D. 그래서 일단 D로 가서 D에 여기로 갔죠. type 역시 안 보이죠?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500가지를 집어넣는데 자 이걸 읽어보면 되겠죠. 자 어떻게 읽어요? 여기에서 파일 input stream demo 이 프로그램이죠. 자, 이 놈을 다시 컴파일을 한 다음에 제가 컴파일을 미리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aa.txt로부터 파일을 읽어드리면 어떻게 될까? 자 역시 파일을 읽습니다. 에러가 났죠. 파일 읽었어요. 파일 input stream demo 파일 input stream warong name no class definition found erro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다시 파일 input 파일 아웃풋 스트림 데모를 다시 이거 왜 이래? 파일 아웃풋 스트림 데모.java를 이게 다시 이렇게 해놓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다시 시킨 다음에 다시 원래 책에 책에 다시 그렇게 해놓고 툴을 눌러서 누르고 하고 누르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 데모.java 파일 아웃풋 스트림 데모 파일 인풋 스트림 데모 요놈을 다시 컴파일을 해서 다시 읽어드리면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네요. 제가 지금 뭔가를 잘못 수행을 시킨 것 같은데 괜히 해봤다.
안 해봤으면 될 텐데. 지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도스로 가서 해볼까요? 자, dir, java, a.txt 자바 파일 업스트림 데모 출력에다 출력을 하고 그죠? 그러면 이게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됐죠? 지정한 파일명으로 다시 자바 똑같이 주면 예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죠? 지금 이게 에디트 플러스하고 문제인가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500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파일 outstream demo.java 요거죠. 여기에다가 500에서 컨트롤 세이브를 시키고 한글 도스에서 컴파일을 해볼까요? java c 파일 output demo.java 컴파일이죠. 컴파일은 그대로 하면 되죠. 이게 다시 다 지워지죠. 자바 해놓고 파일 데모 파일 자바 데모하고 aa.txt 그죠? 자 그것으로부터 뭐를 읽어요? 자, 데이터를 읽는데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까지니까 이거는 바로 실행시키면 되겠네요. 자바 file 파일 input 그죠? 그런 다음에 aa.txt 어떻게 될까요? 자, 나왔죠? 자, 나왔는데 이게 또 넘어가 버렸네. 이게 도스에 스크롤이 없지. 자, 어떻게 돼 있냐면 256까지밖에 안 나와요. 2의 8승계까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시행을 시켜보세요. 이 도스에 여기 스크롤 나오게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수행시켜볼까요? F3 쭉 넘어가는데 아이고 이게 자 500, 200 몇 넘은 값이 보이나요? 타입 보일 수 있을까요? 타입 aa.txt 안 보이죠? 바이트 값이기 때문에 수행을 시켜야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500까지 돌았기 때문에 250 2의 8승계까지 표현을 못하지. 9번째 비트가 1이 될 테니까. 자, 한번 여러분들 꼭 수행을 시켜보도록 하세요. 그죠? 수행을 꼭 시켜보도록 하시고. 지금 에디트 플러스에서 수행을 시키니까 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이상한 내용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안 나와. 예, 그렇게 해서 요 두 개의 프로그램. 그죠? 두 개의 프로그램. 자, 시행시킨 것을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절대로 시행 안 시켜볼 거야, 이제. 자꾸 에러 나니까 이게 창피해갖고. 자, 그 다음에는, 물론 제가 예제 프로그램은 전부 수행을 시켜보고,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거니까, 시행은 당연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아웃풋과 필터 인풋 스트링 클래스가 있는데요. 필터 아웃풋과 필터 인풋 스트링 클래스. 그래서 필터 아웃풋과 필터 인풋 스트림은 역시 아웃풋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클래스로서 필터를 사용해서 원하는 정보만 출력해주는 이러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있고요. 아웃풋 스트림 아무거나 들어올 수 있고. 근데 필터 인풋 클래스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인풋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것으로서 원하는 정보만 입력할 수 있는 필터링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클래스들은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를 이용하지 않고 이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들을 이용을 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의 하위 클래스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것의 하위 클래스로서 버퍼리드 아웃풋과 버퍼리드 인풋이 일단 있어요. 이 두 개를 먼저 보죠. 그래서 필터 아웃풋과 필터 인풋으로부터 상속된 클래스로서 말 그대로 버퍼는 뭐예요? 말 그대로 버퍼는
버퍼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버퍼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역시 다른 거 똑같죠? 버퍼 사이즈 주는 거하고 앞에서 봤던 문자 스트림의 버퍼 사용하는 거랑 똑같죠? 역시 똑같습니다. 버퍼를 이용하는 것만 틀리게 되죠. 자, 이 예제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버퍼 리더 아웃풋 스트림 데모 역시 똑같은데 아까처럼 FOS하고 생성해가지고 그 FOS를 가지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BOS 즉 버퍼 리더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를 거쳤어요. 그렇게 되면 역시 출력을 하는데 버퍼를 이용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죠. 효율성이 훨씬 더 좋다. 버퍼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죠? 다른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역시 버퍼 리드 인풋 스트림 데모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읽어드릴 때 FIS 하고 그걸 갖고 그 FIS를 가지고 다시 버퍼 리드 인풋 스트림 클래스의 객체를 필터링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으면 되겠어요. 그죠? 똑같죠?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이는 클래스가 바로 이 데이터 인풋과 데이터 아웃풋 클래스예요. 그죠? 데이터 인풋과 데이터 아웃풋 클래스. 그래서 데이터 아웃풋 스트링 클래스와 데이터 인풋 스트링 클래스가 있다. 자, 이 클래스는 자바의 기본 자료형 데이터를 그죠? 기본 자료형 데이터 8개의 기본 자료형 데이터 있죠. 그러면 롱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롱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왜 자꾸 스프링이 틀려? 롱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이게 64비트니까 8비트 곱하기 8번을 해야 된다. 그것을 얘가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에 그 메소드,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서 롱 값을 출력하는 메소드를 쓰면 지가 알아서 8개의 그 바이트를 8번 출력시켜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필터 아웃풋 클래스로부터 상속되었고 데이터 아웃풋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예요. 데이터 아웃풋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서는 그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소드를 다 구현하고 있겠죠. 그래서 기본 자료형 데이터를 바이트 스트림으로 출력하는 생성자로서 역시 똑같고 데이터 인풋도 역시 필터 인풋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상속되었고 데이터 인풋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클래스 바이트 스트림으로부터 자바의 기본 자료형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소드 이것이 전부 데이터 아웃풋 스트링 클래스에서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write integer I 그러면 이건 뭐야? i를 스트림으로 출력하니까 i의 하위 8비트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i가 32비트니까 인테자니까 32비트 8비트를 4번 출력해서 인테자 I 값을 전부 출력시켜준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많이 쓰이겠죠. write 바이트 단위 버퍼 write 전부 오버로딩 되어 있어요. 바이트 단위 버퍼의 요 위치부터 여기까지 write 불리한 값 사실은 불리한 값은 몇 비트로 표현할까요? 16비트로 표현해요. 그죠? 16비트로. 한 비트면 되는데 왜? 한 비트를 어떻게 어드레싱을 해요? 메모리에. 그죠? 한 비트만 있는 것을 어드레싱을 한다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16비트로 하고 있죠. 앞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write byte에서 i의 이때는 하위 8비트. write byte입니다. 그죠? write byte. i의 하위 8비트. bytes 하면 문자열 s를 스트림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죠? 문자열 s. 자, 캐릭터 a 그러면 캐릭터가 write 캐릭터 i의 하위 16비트. 왜냐면 캐릭터는 16비트니까. 캐릭터스 문자열의 모든 것. 더블 값이죠. 그죠? 더블은 64비트죠. 그러니까 더블 값을 스트림으로 8비트를 8번으로 나누어서 플로에트 32비트입니까? 인테자 역시 마찬가지. 롱 64비트, 숏 16비트, 스트링 s 그죠? 문자열.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메소드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죠? 따로따로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출력을 하면 되죠. 이번엔 데이터 인풋 인터페이스. 데이터 인풋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소드는 이 클래스에서 다 구현하고 있으니까 쓰면 되죠. read boolean, read byte, read character. 자, 반환하는 값이 다 뭐예요? 바이트 값이고, 캐릭터 값이고, 더블 값이고, 플로이트 값이고, 롱 값이고. 그죠? 자,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read integer. 그 다음에 read flee. flee가 뭐죠? 스트림으로부터 버퍼 크기만큼의 바이트를 읽어서 이 버퍼 배열에 저장하는 거죠. read flee 역시 버퍼의 요 위치부터 요만큼. 그죠? 뭐 unsigned byte, unsigned short, 그다음에 skip byte 뭐 이런 메소드들이 있어요. 자, 이런 메소드를 여러분들 책을 보고 충분히 익히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 있고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 있고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 이제 어떤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입출력을 할 텐데 파일에 입출 물론 이제 그때는 파일 관련 클래스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했어요? write double, write byte, write boolean 하면 더블은 몇 번을 write 하는 겁니까? 바이트 단위로 8번을 하니까 여기에 더블 값이 제대로 된 더블 값이 저장이 될 거고 바이트 값이 저장이 될 거고 불리한 값이 저장이 될 거다 이거죠. 자, 이 데이터를 역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read boolean, read byte, read 더블 순서로 읽어야 돼. 만약에 뒤집어져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데이터 엉망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바이트 단위로 쭉 쌓아져 있는데 파일에 이렇게 그죠? 파일에 바이트 단위로 쭉 쌓아져 있는데 더블 값을 먼저 더블 값을 넣으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까지가 사실은 더블 값이죠. 하나의 더블 값. 더블로 라이트를 해놓고 읽을 때 인테자를 읽으면 요 네 개만 가지고 얘는 뭐를 취하겠어? 인테자 값을 취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값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입출력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예제가 있을 텐데요. 지금 책이 안 나와 있네. 아하. 자, 그게 어떻게 돼 있는 예제입니까?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데모.java 프로그램이 있고 데이터 인풋 스트림 역시 예제 프로그램을 제가 이쪽에서 에디터 플러스에서 설명을 하죠. 자, 파일 이름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demo.java. 자,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이 프로그램이에요. 역시 마찬가지겠죠.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잘 보세요. 일단 파일에다 출력해야 되니까 파일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서 이 파일에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 그 파일을 가지고 다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파일에 출력을 하는데 자바의 기본 자료형 데이터를 출력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걸 또 버퍼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DOS를 가지고 버퍼리드 클래스의 객체를 또 버퍼리드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의 객체를 또 한번 거치면 돼요. 그죠? 요 DOS를 가지고 DOS 다 받아줄 수 있으니까 버퍼리드 아웃풋은. 그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요 밑에 버퍼가 있으면 파일에다 출력한다. 기본 자료형을 출력한다. 버퍼를 이용한다. 그렇게 그 객체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긴 버퍼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dos.write boolean 값 false를 찍었어요. dos.write read 그래서 바이트 값의 max value를 찍었어요. 그죠? 바이트 값의 max value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dos.write gim 캐릭터에서 김을 찍었고 더블의 max value, float의 min value, 인테자. 이거는 뭐야? 요 클래스들이죠? 기본 자료형과 연관된 클래스들과 연관된 데이터 값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놈들은 그 값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요건 다 상수일 테니까. 그죠? 상수일 테니까. 그걸 그대로 찍고 파일을 클로징 시켰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했어요? 불리한 바이트 캐릭터 더블 플로이트 인테저 롱숏 이 순서대로 했죠. 읽는 것도 역시 뭐예요? 불리한 바이트 캐릭터 더블 플로이트 인테저 롱숏 그 순서대로 읽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결국에는 어떻게 찍혔어요? 그 343페이지에 보니까 그놈을 수행시키니까 false 127킴 그대로 찍혔죠. 그죠? 찍힌 값. 만약에 이게 뒤집어졌다고 생각해요. 뒤집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죠? 뒤집어서 한번 해보라 이게. 어떻게 되나? 에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세요. 뒤집어서 수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해라. MS DOS 모드에서. 그렇죠? 자,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두 개의 프로그램을 살펴봤고. 이게 길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프린트 스트림. 그죠? 프린트 스트림 클래스. 자, 프린트 스트림은 뭐라 그랬죠? 프린트 스트림은 역시 필터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그러한 클래스입니다. 그죠? 프린트 스트림이. 이게 또 펜의 색이 왜 하얀색이 됐어? 펜의 색을 빨강색으로 바꾸고. 그래서 필터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로부터 상속된 클래스이고요. 모든 형식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바로 system.out.println의 system.out이라고 하는 변수. 이건 클래스 변수예요. 이 변수가 항상 이 프린트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를 참조를 해요. 그죠? 객체를 참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system.out.println을 썼다라는 의미는 프린트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왜 그럼 이렇게 생성하느냐?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현재 실행 중인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프린트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이면 맥인토시 프린트가 되는 거고 유닉스면 유닉스 프린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프린트 스트링 클래스는 어떠한 생성자를 가지느냐? 역시 아웃풋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죠? 플러시 온라인은 라인이 바뀔 때마다 버퍼의 모든 내용을 출력시킬 것인지를 물어보죠. 그래서 true이면 내용이 출력되고 그렇지 않으면 출력이 안 되고. 이 프린트 스트림 클래스. 그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4.5절에 Object Outstream Class와 Object Inputstream Class, 즉 객체의 정보를 파일로 저장할 수는 없겠냐, 이게. 파일에 저장하든지 DB에 저장하든지, 그죠? 그래서 자바에서 이 객체 단위의 입출력,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입출력이 실제 자바로 이제 프로그램의 입출력은 자바 어플리케이션, 자바 응용 쪽에서의 프로그램 입출력은 지금처럼 이렇게 파일에 저장하고 뭐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야? 전부 자바 프로그램은 뭐와 연관이 돼요? 데이터베이스와 연관이 돼요. DB와 연관이 돼요. 그죠? 그럼 DB에 어떤 테이블에 어떤 필드 값을 변환해서 갖다 놓는다든지 다 이런 일들이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뭐예요? 자바 프로그램과 DB의 인터페이스예요. 그죠? DB의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블릿을 쓰기도 하고 이제 웹과 연동돼서 JSP도 쓰기도 하고 하여튼 뭐를 써야 돼? JDBC를 써야 돼. 그죠? JDBC를 써야 돼. 그죠?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써야 돼. 이것을 이용해서 그게 사실은 입출력이죠. 대부분의 우리 실세계의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가. 그렇죠? 지금 앞에 배웠던 이런 것처럼 물론 간단한 응용에서는 그러한 입출력도 필요로 되긴 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저장할 때 지금 프로그램에서 막 수행 중이던 객체가 있어요. 이 객체의 데이터는 이제 계속 변하고 있겠죠. 이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어딘가에 저장했다. 디스크에 저장하든지 어디다 저장하든지 DB에 저장하든지 파일에 저장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이 객체를 활성화시켜서 현재까지 변화된 값으로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자, 그게 바로 이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이 Object Outstream Class와 Object Inputstream Class예요. 그래서 자바에서 객체 단위의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Object Outstream Class와 Object Inputstream Class를 제공을 하고 있다. 자, 파일이나 DB에 객체를 저장하거나 읽을 수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객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입출력할 때는 객체를 직렬화해요. 시리얼라이제이션 한다는 얘기죠. 직렬화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럼 직렬화된 데이터는 또 무슨 얘기냐. 직렬화된 데이터는 객체를 순차적인 바이트로 표현한 데이터. 자, 객체는 뭐예요? 비정규적인 데이터예요. 그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는 게 아니죠.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객체의 속성들에 관한 정보들이 뭐 인테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막 객체마다 틀리게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이게 가지고 있을 거나.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어떤 포맷으로 저장할 거냐? 그냥 처음부터 8비트로 무조건 잘라서 어떻게 해요? 직렬화해서 쭉 줄을 세워서 그죠? 객체를 순차적인 바이트로 표현한 이러한 데이터로 저장할 수밖에 없겠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직렬화된 데이터로 그러면 반드시 저장된 객체를 어디에 저장된 걸 다시 읽어드릴 때도 역시 그 기법으로 읽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시리얼라이제이션, 즉 직렬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객체를 직렬화된 데이터로 표현함으로써 객체의 영속성, 그죠? Object Persistence, 영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객체가 자신의 상태를 기록해 두어 다음 기회에 또는 다른 환경에서 재생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러면 오늘까지 이 프로그램이 오늘 돌리고 컴퓨터 꺼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수행됐던 객체의 값을 어딘가에 저장해놨다가 그 데이터를 내일 다시 컴퓨터 켜서 그 객체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걸 데이터로 백업을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면 그 객체는 계속 살아있다, 영속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그것을 객체 단위로 출력하고 객체 단위로 입력할 수 있는 게 바로 Object Outputstream Class와 Object Inputstream Class의 역할이다 이거죠. 그래서 Object Outputstream Class는 자바의 기본 자리형과 객체를 직렬화된 데이터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클래스. 생성자는 뭐 아웃풋스트림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메소드는 뭐냐? close, 그다음에 역시 flush, 그다음에 write, w-r-i-t, t자가 어디로 도망갔어? byte. 이건 뭐예요? write byte 배열 b를 요 위치부터 요 사이즈만큼 byte 배열 b를 요건 그냥 출력하라. write integer 요거는 인테저 값의 하위 한 바이트, 그죠? 하위 한 바이트를 출력하는 요러한 메소드고 또 있겠죠? write boolean, write byte, 뭐 character, 뭐 이건 뭐예요? 다 기본 자료형, 그죠? 기본 자료형들의 값이죠? 기본 자료형. 요 인테저 값이고, 인테저 데이터 값이고, 요거 float 데이터 값이고, 인테저 데이터 값이고, write 인테저는 인테저 값 32비트는 몽짱. 얘는 뭐예요? 얘는 한 바이트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인테저 값이지만 바이트 값이니까 하위 8비트 값만 출력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메소드는 뭐예요? 바로 요거죠. write object.
오브젝트 타입을 줬어요. 오브젝트 타입. 오브젝트 타입의 OBJ를 줬다는 얘기는 어떤 객체든지 다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어떠한 객체든지 다 출력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그죠? 오브젝트에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역시 오브젝트 인풋. 이제 write를 했으면 인풋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직렬화된 데이터로부터 역직렬화,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수행해서 원래의 데이터로 복구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역시 생성자도 인풋 스트링 객체를 다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역시 close read. read는 한 바이트. 이게 이제 바이트 단위 입출력이니까 한 바이트를 당연히 읽겠죠. 바이트에 역시 이런 메소드가 그대로 있고요. read boolean, read byte, read character. 아까 write, 자바의 기본 자령에 대한 거를 write 했으니까 기본 자령을 다 읽을 수 있는, 그죠? 읽어서 기본 자령으로 반환하는 이러한 메소드들이 다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read object, 그죠? 객체를 읽는 거야. 하나의 객체를 읽어서 그걸 어떻게 오브젝트 타입으로 그 객체 타입으로 반환하는 거예요. 그죠? 오브젝트 타입으로 반환해요. 그죠? 그럼 그 객체로 형변환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short, 뭐 read short,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러한 메소드들이 있다. 이러한 메소드를 이용해서 역시 write object와 read object를 이용을 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거죠. 어떤 객체가 있으면, 지금 뭐 기본 자료형 얘기는 빼고, 객체가 있으면 outstring 클래스를 이용을 하면, 여기서 write obj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면, 이놈을 파일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저장을 해? serialization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객체의 데이터를 8비트, 하나의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들로 이렇게 시리얼하게 쭉 연동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죠? 쭉 나열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다 저장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놈을 읽어드릴 때에는 어떻게 해요? read 오브젝트를 읽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디스리얼라이제이션 기법을 이용을 해서 다시 역직렬화를 이용을 해서 읽어서 객체로 뿅하고 탄생을 시키겠다. 자, 이게 바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의 역할이에요. 그죠?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은 여기서 직접 보도록 하죠. 그죠? 여기서 직접 보도록 하죠. 자, Object Persistence Read Write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일단 어떻게 했어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util io 뭐 돼 있고 Object Persistence Write date as date. 자, 프로그램 맞죠? 어딜 보시면 됩니까? 347페이지. 그죠? 347페이지. 그래서 date 객체 as date를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여기 역시 선언했고, 자, 생성자에서 그죠? 생성자에서 날짜 객체, 현재의 날짜에 해당되는 객체를 생성했네요. 그래서 오브젝트 아웃 null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write 메서드를 여기다가 만들었어요. write 메서드 해가지고 파일의 write를 하기 위해서 fname이 어디 있나요? fname, 그죠? 파일의 write 할 때 메소드 매개 변수로 fname을 받죠. 파일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파일에다가 파일 아웃풋 스트링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일단 생성을 한 다음에 그 객체를 가지고 파일에다 출력을 하기는 하는데 객체 단위로 출력을 하겠다. 그래서 요 객체를 가지고 다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의 객체 오브젝트 아웃을 생성을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요걸 한 줄을 찍고, 그 다음에 sDate 값을 그냥 찍었네. sDate는 지금 뭐예요? date 클래스의 객체잖아. 그죠? 그놈을 그냥 찍어봤고, object out.write object. 그죠? write object 해가지고 그 객체를 여기다 찍었어요. 그죠? 찍었어요. 그 다음에 close하고 빠져나왔어요. 그죠? 빠져나왔어요. 자, main 메소드에서 어떻게 했어요? main 메소드에서 object persistence write od 해가지고 new object persistence write od 해가지고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을 해서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가 짠 게 아마 여러분들 예제에서 처음일 텐데 메인 메소드가 이 클래스에 속해져 있어요. 지금 그죠? 속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뭐 상관없어요. 그죠? 그죠? 상관없어요. 자, 생성을 해가지고 그놈의 write 메소드를 불렀어요. s.data.ser serialization 요 파일을 가지고 그죠? 그 데이터를 불렀어요. 여기에서 data.ser 파일에서 직렬화된 파일은 확장자가 반드시 ser이어야 돼요. 그죠? 이것은 자바에서의 약속이에요. 아, 이게 직렬화된 데이터가 저장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바 버추얼 머신이 확장자를 ser로 해야 돼. 그래서 s.data.ser에 이놈이 생성되는 거예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컨트롤 1에서 컴파일을 하고
이제 현재 날짜니까 지금 날짜에 관한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되겠죠. 책에서도 나왔고 책에서는 다시 리드를 해서 그놈을 직렬화된 데이터로 저장된 날짜 일단 문자열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역시 책의 349페이지에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일단 수행을 시키면 근데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출력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끝나긴 끝났는데 자, 도스에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저게 지금 이제 에디트 플러스 하고의 문제인데 자 도스에서 일단 도스 키를 세팅을 하고 자바 하고 object 그래서 object write 하고 수행을 시켜보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직렬화된 데이터로 데이트 객체 저장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수행시키는 이 날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는 그 파일에 직렬화된 데이터로 저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dir라고 보면 파일 이름이 뭐였죠? 파일 이름이 sdata.so였어요. 그죠? sdata.ser이었어요. 여기 이제 46바이트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 타입에서 봐봐야 안 보이겠죠. 그죠? 직렬화된 바이트 값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뭘 봐야 돼요? read 하는 거를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 파일에 저장이 돼 있다 이거죠. read 어떻게 했느냐? 역시 마찬가지죠. read 하는 것도 date.sdate. 그러면 지금 아까 저장시켜 놓은 데이트는 뭐예요? 여기야. 어디 갔어? 다시 수행시켜 봐야 되네.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write 수행시켜 놓고 결과를 먼저 보죠. 자, 지금 몇 분? 10시 09분 39초라고. 그죠? 10시 09분 39초. 자, 이거를 기억을 하고 이걸 기억을 하고 자, 지금 조금 전의 시간이 객체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지금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sdate, newdate. 이제 데이트를 두 개를 찍어 보려고 그래요. sdate, newdate. 그래서 object in 이렇게 놓고 자 object persistence new date 해가지고 요놈의 생성자에서도 새로 데이트 객체를 생성했어요. 왜냐하면 저번 데이트와 지금 데이트 객체를 비교해 보려고 그죠? 그 다음에 object in에 null을 넣어놓고 read라는 메소드에서 역시 파일 네임을 받아들이고요. 역시 파일로부터 읽겠다 object 단위로 읽겠다 그죠? 그래놓고 sdate라는 변수는 뭐야? sdate. 여기서 선언된 요 변수지. 요 객체 참조 변수, 데이트 타입. 여기에다가 object in.read object. 그죠? object in.read object에서 그것을 데이트 타입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이 타입이 데이트니까. 그럼 바뀔 수 있어요. 하위 타입으로. 그죠? 명시적으로 형계난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놈이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타입으로 명시적으로 형계난을 내서 sdata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 놓고 직렬화된 데이터로부터 읽은 데이트 객체 하고 그 sdate를 찍어봤어요. 그런 다음에 현재 시점으로부터 생성된 객체는 뭐야? new date죠? 아까 여기서 생성자에서 new date, 그죠? 이게 수행될 때, 그죠?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메인에서 그놈으로부터 읽어서 id read 해가지고 s.data.sor를 줬어요. 읽어라 이거죠. 그죠? 자, 이놈을 컴파일합니다. 역시 컴파일은 잘 되니까 이놈을 컴파일 해놓고 실행은 이쪽에서 한번 시켜보도록. 자, 컴파일이 됐죠? 자, 이놈을, 자, 이번에는 이제 자바하고 object read, 그죠? 이거를 수행시켜 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자, 직렬화된 데이터로부터 읽은 데이트 객체 해가지고 똑같죠? 요게 10시 09분 39초, 그죠? 그런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생성된 객체는 10시 11분 34초라고. 그죠? 과거에 저장된 객체를 write object write입니까? 그걸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파일로 저장을 하고 읽을 때 다시 뭐야? object read object 해가지고 그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렸다. 그죠?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원래의 객체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객체로 복원이 된 거죠. 이제 이때부터 다시 또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출력한다 이거죠. 소나타를 출고를 한다 이거죠. 출고할 때마다 그 출고 객체가 있겠죠. 그 객체가 엔진의 시리얼 넘버를 항상 키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공장을 5일 동안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도 좀 요번에 다운을 시켜가지고 좀 정비도 할 겸 컴퓨터를 어차피 이제 출고가 안 되니까
그러면 현재 뭐야? 메모리상에 떠 있는 객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시리얼 넘버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그거를 뭐 DB의 어떤 타입에 저장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나는 그 객체를 통째로 파일에 저장했다가 다시 또 읽어드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때는 이러한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파일에 또는 DB에 저장하고 다시 또 그 객체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복원을 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object outstream class, object inpstream class 이 객체를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아이고 좀 헤매기도 했네. 뭐 프로그램이 에디트 플러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14.5절에 이제 바이트 스트림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어요. 자 입출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이 다음 장에서 배울 15장에서 배울 네트워크 자바의 네트워크와 연관이 돼요. 두 대의 컴퓨터가 통신한다는 의미가 바로 뭐겠습니까? 자 이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두 대의 컴퓨터가 통신한다. 그죠? 두 대의 컴퓨터가 통신한다. 그죠? 바로 그 의미가 뭐겠냐 이거. 자, 두 대의 컴퓨터가 이렇게 서로 통신한다. 그럼 이게 바로 입출력이야. 이 컴퓨터에서는 이놈이 일로 보내면 지는 리드하는 거 아니야, 리드. 그죠? 이 컴퓨터에서는 라이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출력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데이터만 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이 입출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관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통로가 확립된 다음엔 입출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잘 아셔야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했고. 자, 다음 시간에 14.6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